안녕하세요.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것은 서울의 지하철 노선도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이 많은 대표적인 역 몇 개를 뽑아보았습니다. 명동, 이태원, 서울역, 동대문, 경복궁, 홍대 입구, 강남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본 적 있거나 들어본 곳이 있나요? 다음으로 이 사진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것들입니다.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의 국기 태극기, 한국의 국화 무궁화, 한국의 전통 무술 태권도, 한국의 언어 한글, 한국의 전통 음식 김치, 한국의 수도 서울, 한국의 전통집 한옥, 한국의 수도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 마지막으로 한국의 전통옷 한복입니다. 이 단어들 중에서 들어본 것이 있나요? 지금까지 본 것들이 모두 무엇으로 쓰여 있었나요? 네, 한글입니다. 그렇다면 한글은 누가, 왜,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한글은 어떤 언어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남극에 있는 한국의 과학기지입니다. 이곳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도시는 한국의 특별자치시입니다. 이곳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지폐에 그려진 사람은 옛날 한국의 유명한 왕입니다. 이 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모두 세종입니다. 세종대왕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남극기지의 이름이 되었을까요? 또 새로운 도시의 이름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지폐에 등장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조선시대의 가장 훌륭한 왕이었던 세종대왕은 많은 업적을 쌓은 한국의 존경받는 왕입니다. 세종대왕은 농업, 과학, 의학, 음악, 법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펼쳤고 이를 통해 민족국가의 기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세종대왕의 가장 큰 업적은 바로 한글을 만든 것입니다. 한 언어의 문자를 만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세종대왕은 1443년에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한국어를 표기했을까요? 그때는 한국어를 표기할 문자가 없어서 지식인들은 중국의 글자인 한자를 빌려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한자를 배우기가 쉽지 않아서 글을 읽거나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죠. 세종대왕은 이를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종대왕은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수많은 연구 끝에 드디어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쓸 수 있고 배우기 쉬운 글자가 만들어졌고 세종대왕은 이 문자의 이름을 훈민정음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훈민정음은 20세기 이후에 한글이라고 바꿔 부르게 됩니다. 훈민정음의 창제로 모든 한국 사람들이 글자를 쉽게 배우고 쓸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와 반포를 기념하여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제정하였습니다. 한글의 창제 배경과 그 원리가 매우 과학적이고 우수하여 1997년에 유네스코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도 했습니다. 한글이 과학적이고 우수한 글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한글은 어떤 원리로 만들었을까요? 한글을 만든 원리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상형의 원리. 둘째, 가획의 원리. 셋째, 초성, 중성, 종성의 원리. 상형의 원리란 한글을 만들 때 소리내는 발음기관의 모양이나 하늘, 땅, 사람의 모습을 보고 따라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가획의 원리란 상형의 원리로 만든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해 다른 글자를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보기에 쉽고 배우기 쉬운 글자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초성, 중성, 종성의 원리란 음절을 세 부분으로 나눠 이해하고 자음, 모음, 자음으로 구성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종성의 받침소리는 새 글자를 만들지 않고 초성에 사용한 글자를 다시 사용하여 복잡함을 덜었습니다.